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북쪽 오랑캐 중에서 그 세력을 펼쳤던 선비족, 그 다음에 이 선비족이 세운 중국의 나라 북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비족은 기원전 100년경부터 해서 서기 한 600년, 500년 이때까지 발흥했던 만주 쪽에 주로 자리를 잡았던 몽골 초원에 있던 튀르크족, 퉁구스족이 되겠습니다. 이 선비족은 동호족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동호족은 우리 그 한민족의 조상이라고도 여겨지는 민족이 동호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비족이 위치한 곳은 중국의 그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흉노족이 위치했던 그 몽골 초원보다도 더 북쪽, 더 동쪽, 만주 쪽 아니면 러시아 쪽 이쪽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그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서 발흥을 한 백인계 튀르크계 유목민족이 이 튀르키예 유목민족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몽골 초원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 몽골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 몽골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 이제 그 흉노족이 되겠고, 그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던 그 또 한파가 한 종족이 이제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비족이 나중에 이제 강성해져서 얘네들의 후손들이 그 이제 중국의 5, 16국 시대, 5, 16국 시대가 이제 서기 300년부터 서기 한 588년 뭐 한 300년 동안 진행이 된 중국의 혼란기죠. 이때 이제 그 중국으로 남침을 해서 중국의 이제 북쪽에 중원 지방에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선비족들이 자기를 북이라는 나라를 설치를 해서 한 150년 동안 이제 그 중국 북쪽을 지배를 했는데, 얘네들이 후손이 이제 북제 북주가 되고, 북제 북주 중에서도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 이제 수나라를 창건을 하면서 중국을 통일을 하죠. 그게 이제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서기 한 588년경 되고, 이제 600년경에 이제 그 56국 시대가 거의 끝나고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되죠.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이제 15년 만에 이제 당나라의 그 이연으로 바뀌는데, 당나라 이연은 또 이제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이연이 이제 그 당나라를 창건해서 전부 다 이제 선비족 출신입니다. 전부 다 선비족 출신이고, 보면은 수나라를 창건한 양견 수문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북주의 장군이었죠. 근데 북주라는 나라는 그 선비족 중에서도 우문씨가 세운 거니까, 선비족 중에 우문씨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북위를 세운 거는 이제 선비족 쪽이 이제 그 탁발지였는데, 이제 그 북주는 이제 또 우문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문씨의 후손들인 그 수나라의 그 양견, 요 사람이 이제 그 선비족의 우문씨 후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그 이연, 이 사람이 이제 또 당나라 태정이 되는데, 당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서기 한 600년부터 한 900년까지 한 300년 동안 존속을 하죠. 이 사람들 다 선비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이 어떻든 그 흉노족의 한 일파다, 튀르크계의 일파가 됐습니다. 흉노족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북쪽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을 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한나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괴롭히죠. 이제 선비족, 흉노족이 존속했던 것은 기원전 한 400년경부터 서기 400년까지 거의 한 800년 동안 중국 북방을 지배를 했죠. 근데 선비족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게 이제 이제 서기 한 100년경부터 이제 약해지죠. 이때부터 이제 선비족이 이제 흉노족이 약해지면서 선비족이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선비족은 이제 흉노족은 이제 기원전 400년부터 서기 400년까지 한 800년 동안 존속을 했고, 선비족은 이제 그 이후에 기원전 한 100년경부터 서기 한 600년까지, 그러니까 그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강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700년 동안 선비족이 강성을 했습니다.
동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그 코카소스 지역이 이제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이제 코카소스라고 부르는데, 이쪽 지역에서 발흥한 티르크계의 흉노가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흉노는 이제 또 몽골과 만주를 정복하고, 이 중에서 이제 10만 명의 그 흉노의 지배층이 잔류를 해서 혼혈이 된 것,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몽골족도 황인종하고 혼혈이 된 게 이제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한나라가 이제 흉노하고 이제 전쟁을 많이 하죠.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흉노가 이제 기원전 400년부터 서기 400년까지 800년이고, 한나라는 이제 기원전 221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한 400년간 존속을 하니까 시대가 이제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많이 했죠. 하는 동안에 이제 선비족이 이제 그 동북 쪽에서 이제 세력을 이제 점점 키워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선비족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내몽골의 동쪽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동호족이 이제 이들인데, 동호족의 이제 북쪽에 있던 동호족 중에서 북쪽에 있던 곳이 선비족이고, 동호족 중에 남쪽에 있던 곳이 오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한이라는 또 족은 바로 그 이제 내몽골 지역에 약간 내몽골 지역 중에서도 서쪽에 있던 곳이 이제 오한족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다 동호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 한 100년경에 흉노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서부터 선비족이 형성하게 되고, 한 200년, 서기 한 200년경부터 이제 선비족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삼국지 시대가 끝나고, 서진 시대가 됐다가, 서진이 이제 그 파랑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사방에 이제 나라들이 들어서고 서로 싸우고 한 게 이제 그 5516국 시대가 되는데, 이 5516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서기 300년경 정도가 되겠죠. 서기 300년 정도 56세에서 수나라가 통일한 588년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 이제 56국 시대, 남북조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요때가 되기 한 100년 전에 이제부터 이제 선비족이 이제 세력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2세기 경에, 서기 한 200년 경에 단석괴라는 사람이 선비족을 통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이제 펼치기 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제 세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석계가 선비족을 통일을 하고, 하지만은 다시 또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북조는 북이죠. 북이하고 이제 북이가 갈라져 나온 북제, 북주, 이것도 다 이제 선비족이 지배를 한 거죠. 이제 화북 지방을 지배를 하고, 마지막 56 시대의 마지막 왕국이 있는 북주는 호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북이는 한족과 함께 그 북쪽 지방에서, 중국 북쪽 지방에서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가 한 150년 동안 지배를 하죠. 꽤 오랫동안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북이가 진행이 된 게 이제 서기 한 400년부터 56국 시대가 시작된 400년부터 한 550년까지 거의 한 150년 동안 중국 북쪽 중원 지방을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이 다음으로 이제 설립된 북주의 외척인, 북주의 출신이 이제 북주의 장군이 이제 그 수나라 양견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나라를 세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이연이 또 당나라를 세운 거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모두 선비족 출신이 되겠습니다. 선비족은 그 당시에 6부족이 있었죠. 그래서 모용부, 의분부, 탁발부, 얘네들이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나머지 부 중에서 이제 담부 선비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걸복 선비라는 것도 있었고, 독발 선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족이 이제 그 6부족이었는데, 이 그 탁발부가 세운 부기가 이제 그 하북을 통일한 게 이제 439년이 되겠습니다. 439년에 이제 중국의 화북 지방을 통일을 하고, 이 당시부터는 이제 중국이 56국 시대에서 이제 남북조 시대로 변해서 남쪽에 있는 남조, 북쪽에 있는 북조에서, 북조는 이제 그 선비족이 지배를 하고, 남쪽에 있는 남조는 이제 한족들이 지배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뛰는 게 모용부인데, 모용선비가 이쪽에 그 지배를 옛날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용선비가 지배를 했던 이쪽 지역이 이제 중국의 옛날에 연나라였습니다. 연나라 이제 전현, 후현,
서현, 남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연나라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했고 그 연나라의 한 사람인 그 연나라 때 이제 이쪽 그 동쪽으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 동쪽 공격을 해서 이제 고조선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고조선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기자조선을 만들죠. 그게 이제 기원전 198년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198년에 연나라의 장군이 고조선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이쪽에 이제 이쪽 요동지방, 요서지방의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세운 것이 이제 연나라의 이제 기자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의 이제 저기가 기원전 198년에 이제 설립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08년에 이제 한나라의 무제한테 이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멸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이제 저기고 이 당시에 이제 연나라가 하는데 연나라의 조상들이 이제 모용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용선비가 되겠고 이제 모용부가 이제 연나라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탁발선비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위를 만들었죠. 북위를 만들어서 한 150년 동안 이쪽 북쪽 지역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위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하다가 북위가 이제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이제 동위는 이제 북제가 되고 이제 서위는 이제 북주가 됩니다. 이제 북주가 되고 이 북주가 될 때 이 북주를 지배하던 것은 이제 또 우문선비가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문선비가 지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후손들인 수나라의 양견, 그다음에 당나라의 이연 이 사람들이 이제 북주를 지배를 하고 이 북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중국이 556국 시대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쪽 지역이 이제 전부 그다음에 이제 이 맨 끝에 있던 것이 이제 독발선비가 되겠습니다. 독발선비가 되겠고 이 토요콘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제 감숙성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북쪽에 있는 감숙성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여기를 만든 것도 탁발선비들이 일로 내려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중국의 중요한 도시 낙양이 여기 있죠. 낙양이 여기 있고 낙양 밑쪽으로 이쪽이 이제 만리장성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만리장성이 이제 여기 끝에 있는 산해관 갈적산이라고도 돼 있죠. 산해관에서부터 만리장성이 끝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나가고 이쪽이 이제 요소지방이 되겠죠. 요소지방 여기 허베이 지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북경이 여기 있죠. 유주가 북경이다. 유주가 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허베이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요소 지방이고 여기가 요동 지방인데 이쪽으로 해서 만리장성이 지나가죠. 만리장성이 지나가는 쪽이 여기 산해관이 끝이고 요 만리장성 바로 밑에다가 설치한 중국의 국방 도시가 이제 상곡군이 되겠습니다. 상곡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비족의 북위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중국의 북쪽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여기 통일을 하게 하면서 북위는 서기 386년부터 534년까지 150년 동안 지속된 556국 시대 때 화북 지역을 통치한 선비족 탁발부의 강력한 기마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북위를 후이나 또는 원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261년에 탁발부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설립이 된 것은 이제 386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380년에 설립이 돼서 이 북쪽 지역을 통일을 한 것이 이제 한 440년경 요때 이제 통일을 했죠. 통일을 하고 나서 멸망한 것은 이제 530년 멸망한 게 이제 멸망했다기보다는 이 534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죠.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동쪽에는 동이, 서쪽에는 서위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된 게 53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동쪽의 동이는 이제 북제가 되고 서쪽의 서위는 북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380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 380년에 설립이 되기 거의 한 100년 전에 서기 261년에 선비족인 탁발 영미가 한족을 정복을 하고 탁벌보는 내몽골 지역에 있는 타은팜납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진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이제 서진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죠. 서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방 지역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산시성의 북쪽 땅을 이 그 탁발부한테 주게 됩니다. 산시성 북쪽을 네가 가져라. 그 대신에 나를 공격하지 말라.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서진이 너무 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틈을 이용해서 그 산시성 북쪽 땅, 그 땅을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뭐 대나라라고도 많이 불렀죠. 대나라, 조나라 위에가 이제 대나라죠. 그래서 대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315년에 드디어 그 탁발부의 족장인 탁발의로가 이제 대나라 왕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6년에 또 한 60년이 지난 후에 대나라 왕인 탁발 입건이 전진의 부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전진이 이때 세력을 막 펼친 거죠. 그러니까 5, 16 시대를 최초로 시작한 것이 전진이라는 나라인데, 이 전진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세워지면서 5, 16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서진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양쯔강 유역에 있는 이제 건강까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동진을 세우죠. 근데 서진이 이걸 다 통일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기 한 300년경이 이제 되면서부터는 서진이 이제 이제 멸망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또 도망을 와서 사마예가 이쪽에다가 이제 그 동진을 만들죠.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데 이제 양쯔강 유역의 건강에다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그 동진이 이제 한참 세력을 펼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북 56구 시대 때 펼치다가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쪽에는 이제 그 남조가 되고 북조가 됩니다. 그래서 북위와 남조라는데, 남조는 이제 한민족인 이제 송나라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남송이라고 부르죠. 남송이 이제 420년부터 479년까지 거의 한 60년 동안 이쪽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제, 남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족들의 나라들이 이쪽에 들어서게 된 것이 남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하강은 이쪽에 흐르죠. 황하강이 흐르는데 황하강 쪽에 가까운 것이 낙양, 로양과 장안이 이쪽. 그다음에 북위는 이제 380년부터 530년까지 거의 한 150년 동안 전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인 440년경에 이제 이 북쪽을 다 통일을 한 것이 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조 시대, 남조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위가 이쪽에 간수성의 맨 끝인 두난까지 지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에 토요코는 탁발부, 이쪽 탁발부가 세운 거예요. 탁발부가 이제 북위도 세우고 토요콘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탁발부가 세력을 많이 팽창을 했고, 모형부는 이쪽에 이제 연나라 쪽만 지배를 하고 있었죠. 연나라 쪽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게 되고, 이제 고구려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대나라가, 근데 이제 전진이 이제 세력을 펼치면서 대나라가 멸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대나라가 한참 세력을 펼치다가 386년에, 그러니까 386년이 이제 북위가 건국이 된 해죠. 이때 이제 전진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이 이제 비수전투라고 이제 이쪽에 여기가 이제 양쯔강이고, 양쯔강 위에가 이제 황하강이고, 여기가 이제 회수라고 또 따로 이제 큰 강이 있습니다. 이 회수, 이쪽 근처에 있는 그 비수라는 데서, 비수강이라는 데서 전투에서 이쪽에서 세력을 잡았던, 장안 쪽에 세력을 잡았던 전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 쪽에, 양쯔강에 있는 건강 쪽에 세력을 잡았던 동진, 사마예가 세운 거죠. 사마씨들이. 한족입니다. 이쪽은 이제 선비족이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 이제 비수에서 전투를 벌려서 이 전진이 여기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고 전진이 멸망하게 되죠. 동진한테 패배한 거죠. 그래서 이 땅지를 이제 틈타서 이제 북위가 386년에 탁발규가 대나라를 창건을 하고 다시 이제 북위를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자손인 도무제인 탁발규, 이 도무제가 이제 탁발규죠. 도무제가 내몽골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고비 사막에 이제 그 전진이 약해진, 흉노족이 세운 전진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내몽골 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있던 기마 민족과 함께 오르도스를, 여기를 이제 그 몽골의 남쪽 지역이 이제 오르도스인데, 이 오르도스 지역을 다시 지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배를 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허베이성,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죠. 여기 이제 그 산동성이 있고, 산동성이 있고, 이제 고구려, 산동성이 여기죠. 산동성이 여기고, 이제 요동성이죠. 요동성이 이제 랴오닝성이죠. 랴오닝성에서 이제 요하강이 흐르는데, 요하의 동쪽이 이제 요동이죠. 요동은 이제 고구려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에 이제 서쪽이 이제 요서인데, 요서 지방에 있던
후연을 이 그 북이가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86년에 북이가 설립된 지 한 10년 후에 397년에 후연의 수도인 중산을 정복을 하고 후연을 멸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이제 후연부터 이제 때려잡은 거죠. 이쪽에 이제 내몽골 쪽에 이제 그 오르도스를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후연을 이제 그 때려잡은 거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북이가. 그래서 398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건국된 지 한 10년이 좀 지난 후에 이 북이는 이제 수도를 평성 여기 산지성,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산동성이죠. 산동성이고, 이쪽이 이제 산지성이죠. 산지성이고, 이쪽은 이제 섬소성, 산지성인데, 이제 산지성, 여기 이제 이게, 산동성, 산시성, 그 다음에 여기도 산시성.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섬소성이죠. 섬소성이고, 이쪽이 이제 이쪽에 있던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이 산지성에 있는 평성, 이 평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성이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평성. 산지성에 있는 평성. 산지성에 있는 평성으로 북이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380년경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북이의 두 번째 왕인 명원제인 탁발사는 한족의 유송을 공격을 하고 하남을 정복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왕이 이제 밑으로 이제 후연을 여기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평성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유송은 이제 밑에죠. 밑에 한족이 세운 나라가 유송입니다. 유송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남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왕부터 벌써 이미 여기까지 이제 여기 이제 하남 지방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 이제 건강이 있는 데가 양쯔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건강이 양쯔강이고 이쪽에 이제 회하가 흐르죠. 근데 여기 회하 밑에는 이제 하남 지방 이쪽을 이제 공격을 하남 지방 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이거 내려오면서 하남 지방이 이제 하북지방이 이제 허베이가 여기고 하남 지방은 이제 허베이 밑에가 이제 허난 지방이죠. 하남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선비족이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북연을 멸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북량 이쪽도 이제 이 선비족이 내려오면서 이제 북량은 이쪽에 있어요. 북량을 멸망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3대 왕인 탁발도 때 여기를 이제 거의 이제 북쪽을 이제 정복을 한다 이거죠. 탁발도는 내부의 정치를 정비를 하고 남쪽에 있는 유성을 공격을 하고 회남과 강북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남은 이제 여기 이제 회남 여기 회수가 흐르는 거죠. 회수의 남쪽이 이제 회남 지방입니다. 회남 지방도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북 여기 이제 이쪽을 이제 여기는 강남이라고 해요. 이 강북 지역을 이제 다 점령을 한 것이 이제 3대 왕인 탁발도에부터 된 것이 이제 439년입니다. 439년부터 이제 세력을 많이 펼치고 있다가 439년에 이제 중국을 다 통일한 거거든요. 화북 지역을 통일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50년이 지난 493년에 풍태우가 등장을 합니다. 풍태우가 죽은 후에 북위의 효문제는 수도를 평성에서부터 낙양으로 이전합니다. 여기 평성이 있죠. 여기 평성이 이제 산시성에 있는 평성에서부터 수도를 이쪽에 로양 평성에서부터 산지성에 있는 평성에서부터 수도를 이쪽에 있는 여기도 산지성이죠. 여기에 있는 로양으로 이동합니다. 낙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낙양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493년.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성씨를 개발을 합니다. 변경을 해서 탁발시에서부터 원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40년이 흐른 523년에 효명제, 그러니까 북위에 효명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효명제의 섭정을 영태우가 하셨는데 이 영태우가 잘못을 많이 하죠. 영태우가 이제 불교를 아주 많이 믿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절을 많이 짓고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들의 북위는 이제 하나 정책을 썼어요. 얘네들이 이제 선비족이고 오랑캐이지만은 한족을 흉내를 많이 낸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선비족의 다른 족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육진이 일어나게 되고 523년에 결국에는 이 육진의 난으로 인해서 북위가 멸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28년에 산시성에 sak현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흉노 출신인
이주영이라는 장군이 육진의 난을 틈타서 이주영이가 아주 대군벌로 성장한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태우의 했던 효 명제에 반란을 해서 효장제를 내세웁니다. 효장제를 내세우고 낙양을 함락시켜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528년에. 그래서 이제 효장제를 이제 새로 왕으로 내세운 거죠. 명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이주영이는 영태우와 그 섭정을 하던 영태우와 그다음에 효명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북의 황제였던 효명제를 황항에 빠뜨려 죽이고 그 당시에 이제 지배층 관리층이었던 재상, 승상 등 1000명의 또 고위직들을 다 처형을 해버리는 하음의 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장제 그다음에 이제 효장제를 따른 그 흉노 출신인 이주영이가 세력을 잡은 거죠. 세력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북이가 528년에 멸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난 지 4년 만인 532년에 북이의 장군인 고한이 이주영한테 또 이제 반기를 들죠. 장군 고한이 이제 낙양을 함락시키고 이주영이가 세운 효장제 그다음에 이제 효민제 이 사람을 폐위를 시키고 절민제를 폐위를 시키고 효무제를 이제 고한이 이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자 이제 효무제가 도망을 가자. 근데 이제 이 고한이가 왕으로 세운 효무제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자. 그다음에는 이제 효정제를 또 이제 왕을 딴 사람을 또 이제 옹립을 시키죠. 534년에 북이가 멸망한 지 6년 만에 장군 고한은 수도를 업으로 이전을 시키고 이제 고한이 이제 업이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동쪽에 있는 여기가 원래 이제 수도가 이제 여기 이제 낙양 여기 장안이네요. 장안 이쪽에 이제 낙양이 이제 북이의 수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쿠데타 사건이 많이 일어나자 고한이가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업으로. 그러면서 동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한이가 세운 북이의 왕이 효무제였죠. 이 효무제가 고한이 싫다 해서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 도망을 가니까 이쪽에 낙양 쪽에 있던 원래는 이때 이제 이주영이가 세웠죠. 이주영이가 이제 이쪽에서 했지만은 이주영이를 몰아내고 이쪽에서 이제 우문태가 이제 다시 세력을 잡았죠. 우문시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서위가 됐죠. 서위가 됐는데 효무제가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효무제가 이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우문태가 이 도망온 효무제를 죽이고 다른 효문제를 세웁니다. 앞세우죠. 탁발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효문제를 앞세우고 여기서는 이제 또 고한이가 여기는 그러니까 우문태가 효문제를 내세우고 여기는 이제 고한이가 효정제를 내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50년이 한 16년이 지난 후에 550년이 되자 여기 이제 고한의 아들인 고양이 재상이 되죠. 제일 높은 재상이 되고 효정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여기다가 동의가 아닌 북제를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556년이 되자 6년이 지난 후에 우문태의 아들인 우문가기가 효공제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북주를 세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한의 아들인 고양이 이제 북제를 세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 다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우문태의 아들인 우문각이 이제 북주를 건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는 516국 시대 386년부터 534년까지 거의 150년 동안 화북 지역을 통치한 선비족 탁발부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역대 황제를 볼 것 같으면은 초대 황제가 이제 도무제인 탁발규, 두 번째가 이제 탁발사,
세 번째가 이제 그 태무제인 탁발도, 네 번째가 이제 탁발여,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탁발황, 여섯 번째가 탁발준, 일곱 번째가 탁발홍, 그다음에 이제 원시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여덟 번째가 원각, 아홉 번째가 원후, 열 번째가 원자유, 그다음에 열한 번째가 원엽, 원우, 그다음에 열두 번째가 원공, 열세 번째가 원양, 원희, 14번째가 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가 15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380년부터 534년까지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이 서위로 나눠졌다가 동이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88년에 이제 그 수나라의 양견이 이제 그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조 남조 시대를 볼 때는 북위는 386년부터 534년까지. 남조는 이제 송나라, 뭐 그다음에 이제 제나라, 뭐 양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도 한 다섯 개 나라가 지나가죠. 그래서 다섯 개 나라 지나갈 때 여기는 한족의 나라, 여기는 선비족의 나라가 돼 있어요. 송나라는 이제 420년부터 479년까지 돼 있고, 이 북위가 통일된 것은, 북위가 이 화북 지역을 통일한 것은 서기 440년경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북위가 통치하던 지역은 여기 황하강과 여기 회하강, 회수가 있죠. 이쪽 지역 북쪽을 통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안과 낙양,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평성이 있고, 이쪽에 이제 두나까지, 여기를 이제 북조가 북위가 통치를 한 거고, 남조는 여기 이제 그 회하 밑쪽에 양쯔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까지 이제 전부 통치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토요콘은 이제 선비족의 탁발버가 세운 나라가 되겠고, 티베트 계통의 있죠. 그러니까 지배층은 선비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은 이제 티베트 계통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티베트의 토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티베트의 세력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토본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했죠. 근데 어떻든 이쪽이 이제 그 중국의 청나라 때 걸륭제한테 1750년경에 이제 그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존재의 가치가 미미한 나라가 되었죠. 티베트가 이제 독립국가가 안 되고 중국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